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꿈 다시 보기 채널입니다. 오늘은 저희의 상상력으로 꿈의 의미를 탐색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꿈은 50대 직장인 여성의 꿈입니다. 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내가 개를 키우고 있다. 누런색의 대형견이다. 나를 좋아해서 막 뛰어오른다. 쓰다듬고 싶은데 막 올라타는 바람에 쓰다듬을 수가 없다. 훈련이 아직 덜 된 것 같다. 털이 꼬질꼬질하다. 어떤 집에 간다. 그것도 대형견 3마리를 키우고 있다. 털이 좀 길고 윤기가 나는 각기 다른 종류의 개들이다. 이 개들은 훈련이 잘 되어 있고 기품이 있다. 그중 한 마리가 내 품에 안겨 가만히 있다. 내가 그 개의 털을 쓰다듬는다. 무언가를 하다가 버스를 탄다. 근데 내가 옷을 홀랑 벗고 맨몸에 물을 뚝뚝 흘리며 급하게 버스를 탄다. 이렇게 옷을 벗은 채 버스를 타도 되나 하는 생각을 한다. 운전기사가 내 엉덩이를 살짝 친다. 이런 느낌이다. 목욕을 하는데 버스가 와서 옷을 갖고 급하게 버스를 탄 것 같다. 저희의 상상에서 꿈을 펼쳐보겠습니다. 이 꿈은 내게 어떤 시기가 도래했음을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페르소나를 새롭게 정립해야 하는 시기가 온 것입니다. 저희 채널에서 페르소나에 대해 수차례 다루었지만 다시 한번 언급하고자 합니다. 그 의미를 천천히 음미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페르소나는 자아가 세상에서 채택하는 습관적 태도를 뜻합니다. 이를테면 페르소나는 대외적 성격인 것입니다. 외부 현실이 요구하는 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죠. 보겠습니다. 상징적 차원에서 동물은 우리의 본능적이고 직관적인 감각을 표상합니다. 개는 남성성을 상징하는 동물이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 정보에 기대어 상상과 해석의 지평을 넓혀 가시면 꿈이 전하는 메시지에 다가가게 될 것입니다. 인간이 이룩한 가장 위대한 성취 중 하나는 개를 인간의 친구로 만든 것이라 합니다. 개는 호전적인 면을 가지고 있는데 집을 잘 지키자면 꼭 필요한 특성입니다. 꿈의 첫 번째 장면과 두 번째 장면은 상당히 대조적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 장면에서 대형견은 내 통제를 벗어나 있는데 나는 그것에 상당한 어려움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하나를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 대형견은 나를 좋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개들은 자신에게 적대적인이나 낯선 일을 금방 가려냅니다. 개와 나의 바램은 일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다가가고 싶어 합니다. 다만 하나 안타까운 것은 그동안 대형견에게 적절한 돌봄을 주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소간 방치되었다는 느낌을 주니까요. 꿈을 통해 짐작하자면 나는 개와 가까워지고 싶지만 개를 대하는 방식에 상당히 서툰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개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개와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개를 훈련시키는 법도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장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대형견은 애정을 듬뿍 받아서 아주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그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차이에 주목함으로써 내 부족함을 깨치는 순간인 겁니다. 내 집에 있는 대형견은 돌봄이 부족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대형견은 내 품에 안겨 있습니다. 이 이미지를 여러 번 떠올려 봐야 합니다. 왜 하필 이런 이미지일까? 내가 이 이미지를 경험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라고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대형견을 작은 강아지처럼 대하고 있으니까요. 대형견이 보여줄 수 있는 여러 보편적인 모습들 중에 하필 얌전히 안겨있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 이미지에는 그릇된 나의 기대감이 담겨 있는 것 같거든요. 사람의 품에 얌전하게 안겨있는 대형견.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상할 수 있는 모습과는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물론 대형견도 그러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다만 전제가 필요합니다. 주변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나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대형견의 호기심을 자극하거나 주의를 끌만한 어떤 일도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조건이 충족될 때만 대형견은 얌전하고 조용하게 안겨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불가능한 가정임을 깨닫고 또 깨달아야 할 것 같습니다. 사건, 사고는 늘상 발생합니다. 삶이란 한시도 조용할 틈이 없잖아요. 주변의 변화에 민첩하게 반응하고 대응하는 것이 살아있는 모든 생물의 권리이자 의무인 것입니다. 생존을 지속할 수 있는 길은 그 길뿐입니다. 그런데 꿈 이미지에서는 아주 이상한 바람이 느껴지는 겁니다. 내가 가진 이상한 전제를 버릴 때만 비로소 나의 대형견을 돌보고 훈련시킬 수가 있게 될 겁니다. 내게 필요한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요. 개는 문 밖에서 나는 조그만 소리에도 문으로 다가가 킁킁거리고 짖습니다. 문 밖 행인에게 당신은 누구냐고 묻는 겁니다. 호기심은 개의 특별한 장점이라 하겠습니다. 개는 상대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아주 적극적으로 표현합니다. 호기심에 가득 차 끊임없이 냄새 맡고 꼬리를 흔듭니다. 새로운 장소에 갈 때면 도망갈 궁리보다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영역 표시에 바쁠 따름이죠. 자신의 영역이 되었음을 주장하는 겁니다. 또 한편 개는 주인에게 충성을 다하는 동물입니다. 개는 주인을 위해 목숨을 걸 정도로 환경에 맞서는 강인함을 보여주는 동물이죠. 강인함과 용기는 개가 가진 본질적 특성인 것입니다. 또 대형견은 멋진 사냥꾼으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표적을 향해 내달리는데 눈치 보거나 주저함이라고는 없으니까요. 잘 훈련받은 대형견은 공격해야 하는 때와 방어해야 하는 때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영민함을 보여줍니다. 위험 신호를 감지하는 순간 절대로 회피하거나 도망치지 않습니다. 개의 특별한 성정이라 하겠습니다. 개가 그 주인을 위해 목숨을 걸듯 인간은 일평생 그런 보호자를 찾아 헤맵니다. 그런데 꿈은 당신 안에 당신을 지킬 수 있는 강인한 힘이 있다. 그러니 당신이 가진 터무니없는 전제만 내려놓으면 된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개가 나에게 뛰어오르잖아요. 개로서는 나에게 충성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신호를 보내는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것 같아요. 꿈의 제안에 기꺼이 동참해야 합니다. 내적으로 개를 키우고 훈련시킨다는 것은 현실에서 필요한 강인함과 용기를 키워가는 노력인 것입니다. 그런데 내적으로 개를 키우고 훈련시키는 것에 두려움과 공포를 가진 이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가 내적으로 사나움과 용맹함을 제대로 다루지 못할 때 외부에서 파괴적인 방식으로 드러내거나 의존할 궁리에만 골몰하게 됩니다. 꿈속 대형견 이미지에서 나의 성장을 막고 있는 그릇된 전제와 기대를 살펴보았습니다. 나의 대형견을 그 특성과 성정에 맞게 키우고 돌보고 훈련시키는 일에 머뭇거려서는 안 됩니다. 그 일에 소홀할 경우 내가 어떤 문제에 봉착하게 될지 꿈의 마지막 장면에서 여실하게 보여줍니다. 버스는 사회적 대인 관계를 상징합니다. 나는 벌거벗은 채 물을 뚝뚝 흘리며 버스에 오르게 됩니다. 옷이 없습니다. 옷은 페르소나의 상징, 자아와 외부 사이의 보호 장벽인데 나는 그것을 갖추지 못한 채 대인 관계에 뛰어든 꼴이죠. 대외적 태도에 있어서 나는 상당히 취약해진 상태에 있고 그에 대한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물을 뚝뚝 흘리는 이미지는 여러 연상을 불러일으킵니다. 먼저 하나를 언급해 보자면 극심한 긴장으로 온 몸이 땀 범벅이 된 것도 같거든요. 관계에서 그만큼 긴장하고 있다는 뜻일 겁니다. 자신을 좀 풀어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보다 중요한 또 하나를 언급하고 싶은데요. 물을 뚝뚝 흘리는 이미지를 목욕과 함께 연상해 보면
대인관계에 임할 때 내가 고집하는 태도를 은유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깔끔함인데요. 감정적으로 얽혀들지 않겠다 하는 강한 고집이 느껴지는 겁니다. 지금껏 대외적으로 내가 표방해온 태도 같습니다. 그런데 나의 이 태도가 지금에 와서는 버스 탑승객 전부에게 불편함을 초래하고 그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꼴입니다. 내가 물을 뚝뚝 흘리며 지나간 자리로 잘못 발을 디디게 되면 크게 미끄러지거나 넘어져 다칠 수가 있거든요. 깔끔한 감정 상태의 유지를 고집하는 것이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태도로는 나와 주변을 동시에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 그 태도로는 내게 맞는 적당한 옷을 찾지 못한 채 대외 활동에서는 여러 어려움이 동반될 거란 뜻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나는 버스 안에서 물을 뚝뚝 흘립니다. 대인관계에서 감정 조절과 통제가 쉽지 않고 감정이 줄줄 새나가는 것을 막지도 못하는 아주 당혹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 괴로운 경험만이 대형견의 필요를 일깨우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보다 훨씬 강인해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꿈에 따르면 내게 필요한 대외적 태도는 내적으로 대형견을 훈련시킬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뜻입니다. 대형견은 대형견다워야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공격 타이밍과 수성하고 방어해야 하는 시점을 정확하게 구분하고 실행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면 때로 으르렁거리며 상대를 위협할 줄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개는 새로운 환경에 놓이게 되면 도망치거나 두려움으로 움츠러들지 않습니다. 대신 호기심을 풀 가동시킵니다. 적극적으로 공간을 탐색하고 영역 표시를 하는 거죠. 또 때로는 표적물을 향해 질주하는 대형견처럼 목표가 정해지면 주변에 개의치 않고 집요하게 나아가는 용기도 발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주변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면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하는 거죠. 개는 무섭게 으르렁거리다가도 다음 순간 꼬리를 흔들며 호감을 표현할 줄 압니다. 극단을 유연하게 오가는 태도로 하겠습니다. 그 특성을 의식으로 통합하여 현실에서 잘 사용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싶거든요. 마지막으로 내가 롤 모델로 삼을 만한 인물도 나옵니다. 뭐냐면 관계란 감정이 오가는 것이므로 이때 버스 기사의 태도는 참조할 만합니다. 다소간의 핀잔을 줄지언정 과도하게 비난하지 않잖아요. 버스에 물을 뚝뚝 흘리면 어쩌냐고 있는 대로 면박을 주고 비난할 수도 있었어요. 처음부터 나의 탑승을 막을 수도 있었죠. 버스 기사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과도한 비난이나 긴 잔소리로 이어지는 대신 그저 의유라고 짧은 한마디에 엉덩이를 살짝 칠 뿐입니다. 이를 상징적 차원에서 풀어보면 앞으로 엉덩이 힘이 좋아야 한다 그러는 것도 같습니다. 이 버스 안에서 마음껏 휘청거려 보고 중심을 잡는 법을 배워보라고 하는 겁니다. 또 마음껏 넘어져 보면서 안전하게 넘어지는 요령도 터득해 보라는 겁니다. 버스 기사는 나에게 그런 판을 깔아주겠다는 겁니다. 버스 기사가 판을 깔아주었으니 비틀거리고 휘청거리고 가까스로 일어서고 다시 크게 꽈당해보고 하는 과정에서 삶이 요하는 새로운 대외적 태도는 형성될 겁니다. 요는 대형견의 강인함과 용기를 새롭게 장착하게 될 거란 희망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버스랑 개는 상극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버스를 타려면 절대 개는 얼씬도 하면 안 돼. 내 안에서 개가 활동을 하는 것은 버스를 타는데 방해가 되고 오히려 나를 위험에 빠뜨린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 같거든요. 이 꿈의 개를 보면서 욕구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생각이 났는데 자신의 욕구를 강하게 드러내고 끈질기게 표현하는 동물이
개인 것 같아요. 물고 늘어지고 물어뜯고 달려나가고 공격적으로 보일 수 있는 이런 특성들, 사실 내 안에도 그런 욕구가 있는데 나는 그런 욕구가 드러나면 나를 위험에 빠뜨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맨 마지막 장면에서 그러니까 목욕을 하고 싶은 내 마음과 버스를 타야 하는 내 마음이 둘 다 되게 커서 이것이 충돌한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저한테는 욕구와 어떤 규칙 집단의 충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큰 욕구가 있는데 그것을 내가 이렇게 버스를 타려고 하는 마음과 이 동시에 가져가는 게 되게 버겁다. 저는 그렇게 조사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잘 모르겠다. 개가 가진 공격적인 특성을 거세시켜야 아마 버스를 탈 수 있다. 이것이 제가 가진 원칙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개가 가진 특성이 내 욕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사실 잘 못했는데 그거를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나한테 되게 중요하고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게 오히려 이 버스 안에서 내가 갖고 싶은 그런 강인하고 능력 있고 주도적인 페르소나를 쓰는데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개의 특성들을 계속 떠올려 보면 굉장히 주도적이다. 이런 감탄을 하게 된다고 할까? 개가 등장하는 꿈들이 되게 많잖아요. 꿈에서 개가 찾아오는 이유를 진짜 알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모든 사람들이 삶에서 전환의 시기를 맞잖아요. 그런 전환의 시기에 주도성을 강하게 발휘해야 될 때, 그럴 때 이제 계속 개와 맞닥뜨리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다른 꿈으로 찾아오겠습니다.